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구의역,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앞에 왼쪽에 지상철이 2호선 구의역 구간이고요. 그 구의역 앞에 지금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예전에 이제 2017년에 문정동으로 이전한 동부지방법원 자리였죠. 그 자리에 지금 대규모 업무 공공행정 시설을 지금 짓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서는 게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해서 아마 동쪽 지역의 최고의 어떤 지위를 갖고 싶은, 여기가 지금 광진구거든요. 광진구,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동북 지역 쪽에서는 이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건데, V자양 제촉지구입니다. 여기가 계획으로 치면 자양 제촉지구, 뉴타운이죠. 뉴타운 1지구로 오랜 시간 뉴타운 지역이 그렇지만 이쪽도 V자양 제촉지구가 이 지상철 선로 위아래 구간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경에 이제 지정이 된 이후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야무야 되고, 현재는 4개 구역 정도만 이제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는 다 구역 해제 저기를 밟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중에 이 앞에 오른쪽에 이제 이 건물, 요게 지금 광진구청이 그 구의역 뒤쪽으로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제 이게 구청, 요 앞에 구의원 자리 같고요. 요게 보건소 자리 해가지고 이게 자양구청 관련된 일체가 이쪽으로 전부 이전해오고, 여기가 이제 상업시설 같아요. 판매 상업 관련된 이제 시설로 지어져있고,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구의역 3번 출구일 겁니다. 저기 제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3번 출구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돼서 상업시설, 꽤 멋진 비주얼과 지금 글라스와 격자무늬에 다이아몬드 격자무늬가 아주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보시면 높은 건물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업무와 관련돼서 이게 앞에 동이고 뒷동으로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 시설은 지금 뭘로 명명이 되어 있냐면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것들 업무시설, 이 세 가지 용도, 이제 여기는 이제 복합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건물이 이 34층 건물이고 이게 31층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뒤에 건물은 완전히 업무시설이고, 이건 세 개 용도가 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이쪽에 이제 대장적인, 여기가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법원이 있었고, 그 뒤쪽으로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가 KTNG 자리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106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최고층이 48층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중대형 평형도 많아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최고층으로 48층으로 한강이 보이고, 그 앞에 요렇게 돼 있는 여기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한 300여 세대 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 한 600여 세대, 요렇게 해가지고 1063세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저쪽으로 행복주택도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복주택 300세대 가지고 1363세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획상 그렇게 잡혀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죠. 중대형 평형이 있고, 또 구청이 이쪽으로 이전해온 한강변 쪽으로 조망이 가능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최고층 48층이다 보니까 앞에 임대주택이 높다 보니까 그 높은 쪽 위쪽으로 중대형 평형을 배정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분양 평형대가 임대주택에 가려서 한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임대주택이 조금 더 한강 조망과 멋진 풍경이라 여기 굉장히 좀 다른 곳과 특이하게, 보통은 한강변에 분양 평형과 대단지를 짓는데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법원 자리였고 KTNG 자리였기 때문에 좀 공공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재촉을 추진할 때 그 관련해서 구청과 시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공공성이 강한 주택들을 앞쪽에 배치한 게 아닌가. 그리고 행복주택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지하철 선로가 가깝기 때문에 요 선로 때문에 소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저 지상철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건 돼봐야 알고, 정권에 따라서 늘 얘기는 오고 가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거 지하로 들어가는데 비용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할 수 있을까, 실익이 클까 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 업무 시설과 호텔, 그 다음에 요 상업 시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올련지 뭐 이런 것도 좀 관심거리라, 제가 스터디에서 곧 있으면은 제가 2016년부터 건대 상권 현장 코스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광진구에 변화가 있길래 겸사겸사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담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진짜 초현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외향적인 이미지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요거 밤에 진짜 이 건물 밤에 조명 받으면 되게 아주 멋지게 빛날 것 같아서 압도적일 것 같아요. 주변에서 피지컬이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아서 이 건물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역 주변으로 여기가 굉장히 조금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없는 동네이고, 요 구의역 건너편 뒤쪽으로 뭐 미가로 해가지고 먹자골목이 쭉 형성이 돼 있거든요. 뭐 그쪽에 이제 먹자가 형성이 돼 있고, 요쪽은 어떻게 앞으로 변하려는지, 예, 그건 좀 내려가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담아 드리고요. 이게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는 쿠팡이 이 뒤쪽에 34층의 업무 시설에 쿠팡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쿠팡 이전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고, 업무 시설에 대규모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좀 활기와 생기를 불어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 뒤에 건 이제 130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2.5명을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주지에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면 한 3,400~500명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대 크게 임팩트 있는 인원들이 확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구청 안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뭐 구내식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같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커피숍이라든가 군내 매점, 식당 같은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외부에 나와서 식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소진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전문적인 식당가나 판매 시설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이제 주변에 소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판매 시설, 서비스 시설, 식음료 시설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이제 회식이라든가 요 분들이 회식, 아무래도 업무 시설과 이제 이런 것들의 일자리들이, 여기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니까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분들의 회식은 아무래도 이 건너편에, 제가 아까 이 뒤쪽에 가보면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먹자골목이 광진구청, 지금 이전하기 광진구청 쪽까지 쭉 해서 연결되어 있는 미가로 쪽 해가지고, 먹자골목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회식은 갈 것 같아서 많은 변화,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소소하게 꾸준하게 은근하게 요 주변 지역들의 변화는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뭐 거래되는 시세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금액적 부담으로, 또 여기가 지상철 때문에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유동인구도 별로 없었고 굉장히 낙후돼 있던 지역이라 이 시설로 인한 대규모 변화,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제가 보기엔 찾아보기 힘들고, 왜? 이 안에서 녹이고 이 안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주변으로 어느 정도 분산되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미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종의 다양성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써 약간의 가치 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대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시세가 확 월등하게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미 지금 1억대가 넘는 매물대 거래가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성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여기서 한 1km 못 가서 건대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하고 건대 상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소비와 상권과 약속은 건대 쪽을 이용할 가능성도 또 있어서 다음 역이 지금 건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대규모 상권이 있고 복합 쇼핑시설까지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으로 이 구의역 주변의 변화는 제가 보기엔 서서히 은은하게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뀐다는 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분위기, 여기가 아시겠지만 우편 집중국,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우체국 물류센터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공공시설이 많아서 원래 여기가 제가 오랜 시간 지켜봤지만 정말 사람 진짜 안 다니기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횡했습니다. 또 여기 법원이 17년 나간 뒤로 오랜 시간 그냥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여기는 사람들이 안 다녔던 곳이라 어쨌든 어떤 변화든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많은 변화가 좀 찾아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 우편 집중국 뒤쪽으로 또 5구역이거든요. 자양항 5구역이라 그쪽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개발이 추진될 것 같고, 요 아파트 뒤쪽으로도 뭐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가 변화된 분위기의 이야기가 있어서 조만간에 하나 둘씩, 왜 이제 분양가들이 이런 데 보니까 12, 3, 4억 거래가 되고 13, 4,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대와 그 수요층 분양에 대한 그 실패하지 않을 확률은 보장돼 있어서 계속 주변의 재개발들, 재건축들은 추진될 것 같아서 은은하게, 또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한 10분 채 못 가는 곳에 이 반대편으로 그 동서울 터미널이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강변 테크노마트 앞에 거기도 지금 개발이 확정돼서 이제 곧 있으면 구체적으로 신세계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지분에서 신세계 프로퍼티는 신세계 스타필드의 이제 모회사죠. 그래서 거기에 대규모 이제 스타필드하고 지하에 터미널을 지하에 뭐 1, 2, 3층에 넣고 지상층에 스타필드를 넣고 그 위쪽으로 40층까지 해서 업무 시설을 굉장히 규모 있게 갖추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변화가 여기서 한 5분, 7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일대에 한강변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호흡이 좀 길게 접근하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변화가 어느 지역에 집중될런지, 이런 원도심의 로컬 분위기 나는 곳 중에 새로 상권이 조성되거나 이런 대규모 변화를 통해서 가치 상승이 있을 만한 곳을 좀 저도 지금부터 주의 깊게 곳곳을 찾아보면서 투자처를 좀 발굴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스타필드와 요 자양제축 1지구의 변화가 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적 가치에 비해서 한강변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고, 강남과 굉장히 잠실, 영동부터 다리로 계속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은데 한강변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굉장히 조금 낙후돼 있거나 노후돼 있는 분위기, 개발이 안 된 곳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지금 가치를 찾아가서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다음 영상은 내려가서 주변의 분위기 한번 담아보고 요 자양제축 1지구에 대한 영상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